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 이 투자 유치 전략을 위한 창업자의 지분 희석 가이드가 가장 많은 그 좋아요 수를 받아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배달의 민족을 사례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가장 좋아요를 받았던 이유가 이렇게 스타트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와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마다 지분의 희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 이 파일을 아마 제공해 드렸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가장 그 유명한 그 M&A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엑싯을 했을 때 과연 김봉진 대표님은 얼마의 매각 금액을 받았을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 지분 희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그 엑셀러레이터에서 파트너로 활동을 하면서 이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데 저희 이제 엑셀러레이터 이 생태계 내에서는 이 보넨젤스가 이 3억 원을 배달의 민족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3천억에 가까운 이 회수 금액을 가져간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베스트 프랙티스이고 이제 꿈의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저희도 이 부분들을 항상 이제 마음에 담고 정말 제2의 배달의 민족을 찾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희도 좋은 팀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은 이렇게 3억을 투자하고 2,990억을 회수를 했고 네이버는 이제 후속 투자를 마지막 단에 하면서 이제 1,80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보넨젤스는 과연 어떻게 3억을 투자하고 이 1,000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을까? 중간에 분명히 구주를 매각할 기회도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없었을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배달의 민족과 관련된 기사 중에 이제 장병규 대표님이 이 배달의 민족을 투자를 가장 먼저 했었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혁신의 숲이라는 이 사이트에 가보면 웬만한 이 투자 히스토리들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배달의 민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한번 찾아보고 여기에서 쭉 검색을 해보면 이 배달의 민족에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 유치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투자 유치를 받은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 스냅샷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2010년도에 배달의 민족이 창업을 하고 2011년도 7월에 이때 이제 3억 원을 보넨젤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12년도에 시리즈 A 20억 그리고 2014년도에 C 단계에서 120억 그리고 14년도에 400억 그리고 16년도에 시리즈 2로 570억 그리고 17년도에 추정치이긴 하지만 이때 350억 그리고 18년도에 3,600억을 투자받고 이제 19년도에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대략 한 4조 7,500억에 이제 엑싯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넨젤스가 투자했던 그 히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이제 보넨젤스는 이 3억 원을 투자하고 우한 형제의 지분을 엑싯한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6.3%를 보유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분 희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볼 만한 이제 기초 데이터인데요. 보면 이 보넨젤스도 사실은 이게 2017년도에 보유 지분 7.8% 중에서 1.5%를 2017년도에 한번 이제 구주 매각을 해서 67억을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6.3%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993억 원을 가져간 케이스인 거죠. 굉장히 이제 좋은 케이스인 거죠. 뭐 두 분의 인연도 보니까 우한형제 이 김봉진 대표님이 보니까 네오이즈에서 두 분이 같이 인연을 좀 갖고 있으셨더라고요. 이 장병규 대표님이 네오이즈 공동 창업자이고 이 네오이즈 이름 보니까 되게 반가운 게 저도 네오이즈에서 2010년도 이때 5월 달에 입사를 해가지고 2016년도 12월까지 제가 이제 재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엑셀러레이터 일을 이때 네오이즈에서 하게 됐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장병규 대표님도 네오이즈 공동 창업자 그리고 김봉진 의장님도 보면은 이때 네오이즈의 웹 디자이너 활동을 하시면서 2009년도에 이제 회사를 나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딪힐 일이 없었던 거죠. 되게 아쉬웠던 케이스이긴 한데 자 여하튼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3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아니 3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이 지분을 도대체 얼마 정도를 가져가셨길래 2019년도에 매각을 했을 때 4조 7,500억 중에서 거의 6.3%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가 저는 정말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역으로 생각했던 거는 김봉진 의장님은 그러면
과연 얼마의 그 지분이 희석이 되었을까? 분명히 이때 투자 받기 전에는 공동 창업자 뭐 이렇게 등등등 코파운더들 포함해가지고 100%를 이제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배달의 민족에 투자한 본엔젤스의 3억을 투자받고, 그리고 이제 지분을 줬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갖고 있는 공동 창업자들의 지분은 얼마만큼 희석이 이제 과연 매각 시점까지 되어 있을까가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엑셀 파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챗 GPT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제 챗 GPT를 한번 이제 돌려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일단 챗 GPT에서 제가 이제 굳이 뭐 추론 모델을 높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4.5로 기본 모델로 하고 다음과 같은 이제 조건을 좀 줬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 챗 GPT를 사용하기 전에는 기본 세팅을 제가 갖고 있는 그 커리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에 대한 정보들과 이력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 웬만한 모든 답변들은 이 투자자 관점으로 이제 답변을 이제 주는 이런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학습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배달의 민족이 2019년도에 매각된 금액은 대략 4조 7,500억으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거는 본엔젤스가 3억 원을 투자하고 배달의 민족이 매각될 때 대략 3천억 정도를 회수를 했다.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배달의 민족을 투자한 본엔젤스는 3억 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이제 한번 명령어를 이제 주고 프롬프팅을 해보고 한번 이제 쭉 해봤더니 보니까 이제 쭉 이제 금액을 해보니까 본엔젤스가 이제 지분율이 6.32% 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 3천억 정도를 회수를 했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주는데, 이제 기사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정확해요. 기사 내용도 대략 보면은 엑시 시점에 본엔젤스가 6.3%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본엔젤스가 투자한 이후에 첨부한 파일, 이 첨부한 파일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혁신의 숲에 있는 이 투자 히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1년도에 처음 시드 투자를 본엔젤스로 받은 거 이후에 12년도, 14년도, 14년도 이렇게 쭉 받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 챗 GPT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첨부한 파일과 같이 여러 번의 투자가 있었다. 그래서 투자가 진행된 이후에 지분이 희석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기반으로 배달의 민족이 3억 원을 투자하고 초기에 확보한 지분율을 다시 한번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명령어를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줘봤더니 본엔젤스가 이제 초기에 3억 원을 투자하고 확보한 지분율을 역산을 해가지고 쭉 이제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시리즈 A 단계, C 단계, D 단계, E 단계 쭉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역산을 해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5천억 정도를 이제 누적 투자를 받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희석들을 이제 쭉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역산해 보니까 초기 지분율이 대략 35.4% 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천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준 거죠. 자, 그렇다면 본엔젤스는 초기에 이 3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대략 한 65%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인즉슨 생각보다 이 시드 단계에 3억 원을 투자 받았을 때 이 본엔젤스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간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35% 정도를 가져갔다라고 추론을 해줬기 때문에 이 35%가 첫 투자를 받았을 때 주는 지분율 비해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근데 사실 이 시점으로 저도 이제 복귀를 해보면 사실 2011년도에 시드 단계 때 3억 원을 투자받는다는 게 이 초기 단계 창업팀들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주지 않았을까 이제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어서 아마 이제 35% 정도를 본엔젤스가 지분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본엔젤스가 3억 원을 투자하고 35% 정도를 확보했다고 할 경우 이 시점에는 창업자가 이제 65%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최종 매각했을 때 창업자는 얼마의 매각 금액을 확보했는지가 이제 좀 궁금해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4조 7,500억 이제 매각을 했으면은 과연 김봉진 대표님은 얼마의 그 매각 금액을 챙겼을까가 이제 퀘스천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얘기인즉슨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각 시점에 김봉진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율은 과연 이제 몇 %였을까가 이제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이제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이 창업자의 지분과 이제 본엔젤스의 이제 실제 백데이터 이거를 기반으로 쭉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대략 창업자는 11.7% 정도의 지분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인수 당시에는 만약에 이 11.7%를 김봉진 대표님이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5,500억 정도 수준의 매각 금액을 회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추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계산한 금액과 그리고 조사한 금액들이 어느 정도 귀결이 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기사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2019년도 이 매각 시점에 나온 금액들을 보니까 여기 이제 기사 내용이 있네요. 우한 형제들은 이제 13일 배민을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이때 그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전량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3% 정도의 창업자 지분이 남아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지분을 오히려 50대 50 지분을 갖는 합작회사 우한 형제 DH 아시아를 싱가포르에 설립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금액들을 가지고 이제 김봉리 대표님은 대략 13% 정도의 지분율을 마지막 시점, 매각 시점에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야, 본인젤스는 이렇게 3억 원이라는 이 투자금을 투자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거의 딱 한 번에 구주 매각이 있고 나머지는 보유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19년도에 M&A에서 지분 매각을 통해서 엄청난 금액을 이제 회수를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알토스 벤처스, IMM 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리지 벤처스 이렇게 이 투자사들이 주로 초기에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골드만삭스, 힐하우스 캐피탈 이런 이제 외국계 VC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17년도에 네이버가 이제 한번 들어온 케이스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세카이아 캐피탈과 힐하우스 캐피탈이 후속 투자 들어오고, 또 싱가포르 투자청이 이제 들어온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제 그나마 국내 투자사로는 본엔젤스 파트너스, 그리고 IMM 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리지, 그리고 이제 네이버, 어떻게 보면 이 네 개의 국내 투자사가 우한 형제들의 투자한 케이스인데, 본엔젤스와 네이버가 이 엑시탄 금액은 나왔어요. 근데 IMM 인베스트먼트와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 기사가 하나 이제 눈에 띄는데, 배민 빅딜에도 웃지 못하는 국내 VC들 속사정 보니. 자, 이 기사가 이제 매각 시점 이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본엔젤스 파트너스와 이제 네이버는, 아이고, 이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뜨네요. 자, 여기 보면, 미국계 알토스 벤처스, 골드만삭스, 그리고 이제 국내 투자사로는 본엔젤스 파트너스와 네이버가 나오고, 나머지 투자사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나머지 투자사인 IMM 인베스트먼트와 그 스톤브리지와 같은 케이스는 보니까 이미 이 2017년도에 힐하우스 캐피탈의 구주를 매각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면은 여기 시점으로 봤을 때 이 시점인 거죠. 아마 이 시점에 네이버가 들어왔을 때, 그때 아마 스톤브리지와 IMM 인베스트먼트는 매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구주를.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재미를 물론 이제 봤지만 4조 7,500억에 매각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미를 못 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기사에서도 국내 투자사들이 생각보다 너무 소극적으로 매각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사와 이 히스토리들을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지분을 100% 또는 뭐 70% 이상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투자를 계속 받을 건데요. 이제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의 이제 지분 희석률이
쭉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투자 금액을 내가 어느 정도로 밸런싱을 하면서 가야 될 것인지를 조정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유드렸던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지분 희석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이 실습 파일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받을 때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의 지분율이 희석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성장에 따라서 마지막 매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엑시 금액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를 산정해 보시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투자 받을 때마다 그 밸류에이션과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로 세팅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투자 유치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해외에서 이제 마지막 그 3주차 출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출장에서 이제 촬영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국내 돌아가서 정석비즈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피드백에 남겨주신 그 희망 주제들, 저희 정석비즈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좀 더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꼭 저희 정석비즈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